자, 이제 30페이지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죠. 자,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을 했습니다. 1번에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하라. 이거 기본적 요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자, 일단 1번은 맞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다가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죠. 개설 등록하는 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반드시 자가 들어가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되죠. 준공검사라든가 사용신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 자, 그래서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의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일단 보죠. 중개사무소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나서 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인 명의 하는 부분 있죠? 그게 틀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본 얼마? 5천만 원 이상. 자, 상법상 회사로 설립해도 되고요. 협동조합으로 설립해도 됩니다. 그래서 잡은 거 얼마다? 5천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됩니다. 상법상 회사로서 잡은 거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사원 임원 대표에서 다 받아야죠. 실무교육을. 자, 사원 임원이 더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인 사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도 다 받아야 되고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자, 요 전 1년 이내 이것도 좀 심해야 돼요. 등록 신청 일로부터 1년 이내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자,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자, 일단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고 소속공개사는 등록 자체가 일단 안 됩니다. 안 되죠? 왜? 이중 소속이 금지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죠. 자, 중개업 등록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등록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일단 보증 설정을 해야죠. 보증 설정해야지만 등록증 교부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는데 자,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증 교부를 할 때 두 가지를 확인하고 두 가지를 하면서 확인하는 게 두 가지를 하면서 교부해 줍니다. 하나는 자,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교부하라고 그랬고요. 이때 교부할 때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라고 그랬죠. 이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요.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하다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종별 변경 시에 원칙은 일단은 자, 여러분들 종별 변경 시에 보면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자, 보죠. 종별 변경에서는 일단은 원칙은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 이때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미 제출되어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외가 있었죠. 예외. 자, 예외적으로 일단은 자, 부칙개업공개사가 동일관할 구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이때는 등록증 재교부를 했죠.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구분을 해 보시고요. 자, 2번 일단 맞죠? 3번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 개업공개 종별에 따라 구분해 등록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통보한다. 자, 일단 7일 이내 한 날짜 맞아요. 그런데 서면 또는 구술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죠. 3번 부분이 틀렸죠. 4번에 등록관청은 등록사항을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되죠. 등록사항, 그 다음에 이전신고사항, 휴표신고사항, 그 다음에 분사무 설치신고사항, 고용인신고사항, 행정소무사항을 자, 누가 다시 한번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협회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5번에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개서는 그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하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써야 된다죠. 그래서 다시 등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죠. 공익사법령상 중개업 등록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모든 공인중개사다. 모든 공인중개사다. 여기가 틀린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된다. 라고 해줘야죠. 이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전한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증교부, 재교부. 자, 제가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자, 증에 대한 교부나 아니면 재교부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대통령령은 기준이나 구성이나 요건. 자, 기준, 그 다음에 구성, 요건들. 기준, 요건, 구성.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고, 국토교통부령은 증, 등록증이나 자격증, 지정서 이런 것들, 교부, 재교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되죠. 제출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서식. 이런 것들이 모두 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령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3번에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한 자가 보증을 설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부하라. 등록증. 자, 국토교통부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이렇게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죠. 폐업하더라도. 자, 4번 문제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경우 7일 이내 개설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일단은 등록관청이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일단 며칠 이내 하라고 그랬어요? 7일 이내. 자, 통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준 뭘로 정하고요? 대통령령. 자, 기준이나 요건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 많습니다. 자, 3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관계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자, 일단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업무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죠.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 한다? 업무 개시 전. 자,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부분이죠. 다시 한번 업무보증은 언제 설정하는 거? 업무 개시 전까지. 자,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개설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 자, 일단은 기준에 적합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등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 등록관청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하는 구가 설치되는 시장 부수구청장이다. 자, 등록관청은 어디죠?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그럼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 된다. 5번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했습니다. 사무소는 미리 확보해 줘야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시 사무소는 미리 확보하는 것이지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다. 자, 1번 부분 틀렸고요. 2번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한다 그랬죠?
자본금 얼마죠?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일단 2번이 맞는데요. 2번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틀립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임원사원 전원이 뭘 받는다? 실무교육 받아야죠. 연수기간이고 무슨 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볼까요? 자, 법인은 14조,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했죠?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습니다. 14조에 규정 업무, 일단은 상업용 건축물 및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이 있었죠.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만다 대행하는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이용, 그 다음에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뭐다?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라든가 경영 정보를 뭐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자, 주택에 뭐예요? 분양 대행할 수 있었죠?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사, 그 다음에 도배업에 대한 뭐다? 알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경매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6가지 외에는 법인인 경우도 못하죠.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업은 해당이 안 되죠. 5번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대표자를 제외하고, 포함한이 아니고 제외한 사원임원 얼마가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6번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경우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위반한다면 상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며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이 아니고 제외한이죠. 사원 또는 얼마가 3분의 2 이상의 공인중개사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이나 둘 중에 하나고요.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경우 등록 신청 시 개설 등록 신청서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자, 일단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죠. 자,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서류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격증 사본도 첨부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 그랬죠. 등록관청에서 취득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5번에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자,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아야지만 되죠. 일단은 4번 부분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지 않는다. 누가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 대장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격증 취득 여부를 등록관청에서 시도사에게 확인한다. 자, 7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라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2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자, 항상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인데요. 자, 들어오고자 할 때 받는 것은 실무교육 있고 직무교육 있죠. 근데 직무교육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 등록하고자 할 때 사원 또는 임원이 되고자 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 이때는 뭘 받는다? 자, 실무교육을 받는 거고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등록 신청일 전, 설치 신고일 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는 자본 5천만 이상일 것, 상법상 회사든지 협동조합 기본법이든지, 자,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은 자본 5천만 이상일 것, 이렇게 될 때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이면 이때 사원은, 자, 무한책임 사원만 얘기한다 그랬죠. 무한책임 사원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원하면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3분의 이상이 누게 된다? 공인중개사일 거겠죠. 그 다음에 자,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 위반에 위반 업무만을 영위 목적 설파할 것. 14조에 규정한 업무만을 영위 목적 설파죠. 대표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공인중개사일 것. 자, 상당히 쉽죠? 28회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쉽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러나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풀으려면 일단은 난이도를 높여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보죠. 공유다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중개업은 본업이고요. 주택의 분양대행, 자,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주택의 뭐예요? 분양대행이죠. 이것도 14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단 할 수 있죠. 기억은 일단 맞는 내용입니다. 자본금 5천만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자, 상법상회사가 상법상회사가 뭐였죠? 일단은 한 명,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 명에서 합자회사 모두 다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 이상.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도 자본금 얼마? 5천만 이상. 이렇게 된 거죠. 니은도 맞네요. 이것에 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 이때 무한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7명이라면 이 중에서 2명이 공개서면 된다. 자, 3분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표자를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7명이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에 3분의 1을 하면 이때는 2명이 아니고 3명이어야지만 됩니다. 2명 아니고 몇 명? 3명. 자, 그래서 요거 디귿 부분 틀렸네요. 저 리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만 실무교육 받아야 하며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을 의무가 없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것도 뭐 누구도 받아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아야지만 되죠.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역과 그 다음에 또 니은, 자, 기역, 니은 요 두 개가 일단은 1번이네요. 1번이고 디귿, 리을이 틀렸네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유다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상법상에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으로서 자본 5천만 이상일 것.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디귿 보세요. 대표자를 어떻게 대한 제외한 이렇게 됐죠. 포함한 제외한 임원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이.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사원은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을 것. 자, 실무교육은 대표자, 임원사원 모두 다 받아줘야지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역과 니은 두 개가 맞죠. 자, 여러분들이 등록 기준 부분에서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 기준, 이게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문제 풀면서 문제만 풀다, 아, 맞다, 틀리다, 내가 맞췄구나,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분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록 기준 자체를 완전히 정리를 일단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등록 기준 뭐 했었어요? 자, 일단 상법상에서였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 있었죠.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였죠?
자본금액 얼마? 자본금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설립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어떻게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1년 이내. 자, 대표자, 사원, 임원 모두, 그 다음 분사무소 두고자 할 때 분사무소 책임자가 다 받아줘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줄 것, 중개사무소가 줄 것, 이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보죠. 대한민국 국적의 공인중개사 갑은 개업중개사 의리사유가 있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고자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로 개설 등록 신청하였다.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서 교반 시도사에, 발급한 시도사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죠. 실무교육서류증 사본 들어가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 들어가고, 사무소 사용성 낙서. 이 사용성 낙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거예요? 사무소 공동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자, 사무소 공동 사용할 때 필요하죠. 근데 문제 보세요.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고자, 자, 갑은 의리 사용에 있는 사무소. 일단 이때는 의뢰 사용성 낙서가 필요하죠. 여권용 사진 필요하죠.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서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서류는 이거는 일단은 자,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업과 비읍이에요. 기업과 비읍 두 가지만 일단은 해당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에서 우회 문제에서도 봤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심하라 그랬죠. 건축물 내장,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죠. 다음, 무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그러면, 자, 일단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데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무등록이고요. 또 무등록인으로서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고 나서 중개업한다. 자,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사망해산하면, 그 다음에 또 폐업신고하면, 그리고 등록 취소되면, 사망해산, 폐업신고, 등록 취소되면 이미 등록 효력을 어떻게 한다? 없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그리고 또 하나, 등록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등록 통지가 안 됐죠. 그래도 업무 개시한다면 그것도 무등록이다. 무등록은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벌금이고, 이는 보수 청구권이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무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자,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개설 등록 신청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거 무등록이죠. 등록 통지가 안 됐습니다. 자, 리언에 공인중개사는 개업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 계속해서 중개업한 자, 이건 무등록이죠. 자, 폐업하고 나서 계속 중개업한다면, 그다음에 디귿에 휴업기간 중에 업무재개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휴업기간 중이라면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업무재개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만약에 휴업기간 중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업무한다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될 뿐, 100만 원 과태료 될 뿐, 뭐는 아니다. 무등록업자 아닙니다. 자, 리리언에 공인중개사 법령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것은 등록 취소된 상태에서 중개업을 했으니까 무등록이죠. 미음에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 중 교부받기 전, 등록 통지 받았어요.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했습니다. 등록 통지 받았다면 등록이 된 거죠. 무등록 아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공개서 법령에 따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해도 등록 요령은 그대로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 반드시 취소될 뿐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형벌, 자 일단은 무등록업자 자체는 일단 아닙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경우는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시읒 이렇게 되겠네요. 디귿, 미음, 시읒이 해당되지 않는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유사법령상 개업공개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증이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업자로 보인다. 등록 통지만 됐다면 일단 무등록 아니에요. 등록 통지가 됐다는 건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업무보증 설정 안 했다라고 한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을, 즉 상대 등록 취소일 뿐 무등록은 아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 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개설 등록 효력이 소멸되나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등록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자, 공인하고 부칙은요, 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하면 등록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미 사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 대표자가 사망합니다. 그러면 법인 자체가 죽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료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 죽은 대표자 갈아치우면 됩니다. 2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네요. 3번에 개업공개사의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개설 등록이 취소되나 양도받은 자는 개설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 개업공개사의 자격을 갖는다. 양도받았을 때는 그냥 양수받은 자에 해당될 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인정을 당연히 안 해주겠죠. 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가 임대 관리 사업자가 주된 업무에 부속해서 상가 임대차 중개를 업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무등록업자죠. 자, 컨설팅 업무 부서에서 중개인을 합니다. 상가 관리 사업자가, 임대관리 사업자가 관리업을 하면서 임대차 알선합니다. 그 보수받았어요. 당연히 이것도 다 무등록업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번에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개업공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할 사유에 포함되는, 이게 뭡니까? 절대 등록 취소죠. 그러면 이때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포함된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는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이 취소돼야지만 그때부터 개업공개사 역할을 효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수료해야 된다. 자,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이게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에 대한 실시권자들 있죠. 실시권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누가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번에 개업공개사는 개설 등록 한때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전. 자, 다시 한번 업무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일단은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3번 최근 1년 이내 이 이상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행위를 한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거는 행정처분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행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 행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고요. 절대 등록 취소고,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죠.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죠. 이거는 뭐 해당되는 거예요?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자, 이걸 구분하는 방법,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은 2회가 나왔는데 업무정지만 쭉 나왔다 그러면 절대 등록 취소고, 2회가 나왔는데 과태료가 하나라도 껴들어갔다면 이거는 업무정지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라고 그랬고, 3회 하면 일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3회 하면 요거는 상대 등록 취소 기본. 그러나 3회가 절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과태료, 그리고 또 업무정지.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 거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라. 제가 아마 이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3번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공중지사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이러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는 등록증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한 다면 이때는 휴업 신고 의무 위반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된다? 자, 100만 원의 과태료죠.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무등록이죠. 형벌 어떻게 돼요? 1-1. 이게 아니라 뭐죠?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 등록 및 이중 소속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A군에게 개설 등록했다면 이건 이중 등록이죠. 절대 등록 취소고 형벌 1-1입니다.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 등록했다. 이것도 당연히 이중 등록이죠. 절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형벌 1-1. 개업공개사 갑에게 고용되는 중개보조는 개업공개사 법인의 의뢰 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소속이 되죠. 만약에 중개보조인이 했다면 이중소속 1-1이죠. 이중소속 금지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자, 이중자가 나오면 1-1이라고 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38페이지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